네, 270페이지 가겠습니다. 전세권. 네, 303조 들어가면 전세권 자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급하고? 이게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토지 사용료, 지료를 지급하고란 문구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상 지역권은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다는 뜻이야. 근데 전세권은 절대 무상이 될 수가 없죠. 전세금 지급이 요소죠.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등기부에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뭐로 기재할 거예요? 쌀로 할까? 네? 전세금은 반드시 뭐다? 금전에 한합니다. 쓰지 마세요. 무조건 쓰지 말라니까. 그러면 매매할 때는 대금 지급 약정 들어가죠. 대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매매는 한쪽은 재산권 이전 약정, 저쪽은 대금 지급 약정 하잖아요. 대금이란 말 나오죠? 대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맞다, 틀리다? 정답은 맞다. 이유는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 돈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이 되는 겁니다. 매매 속에 이미 교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저쪽이 돈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게 뭐고? 매매고, 재산권 이전 약정했는데 돈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 뭐가 된다? 교환. 됐어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도 뭐에 하나고? 금 전에 하나고, 전세권의 전세금도 뭐예요? 금 전에 하나인다. 근데 전세권에서 전세금 금전에 하나인다. 출제할 이유는 없어요. 가치가 없어. 근데 매매 대금은 가치가 있어. 왜? 교환과 매매를 뭐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를 때 금으로 끝나면 금전에 하나인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책임 안 져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모를 때 뭐예요? 그냥 금으로 끝나면 뭐 하나인다? 금전에 하나인다.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이니까 토지 전세권도 있을까 없을까? 건물 전세권도 있고 토지 전세권도 있지요.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면 안 돼요. 뭐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타인 토지 사용 방법은 지상권도 있었고 전세권도 있었고 임차권도 있었다고 그랬죠. 자, 점유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들어갔죠. 또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죠. 거기서 끝나내는데 뒤에 또 무슨 말도 붙어 있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권리. 자, 타인의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은 전부에 설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되면 도면첨부해서 등기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부동산 전부, 부동산 일부가 가능하겠죠.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 자, 전부의 입장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 대답하세요. 아니, 타인 부동산 돼 있잖아.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잖아. 그럼 거기 전부에 들어가는 우선 면제 받을 권리는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습니다. 부동산이 전부에 설정할 수도 있고 뭐야? 일부에 설정하더라도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는 거야? 입장권은 있단 말이야. 근데 경매권은 없어요. 부동산 일부, 건물 일부는 전부 경매는 안 돼도 전부 들어가는 입장권은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에 포인트 두고 거기만 꼭 기억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넘기세요.
272쪽 니은의 비.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소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꼭 현실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6억은 돈 받고 매매 대금 4억 채권을 뭐로 해서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해서 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그러면 이제 274쪽 가시면, 자, 동그라미 1번이 약정갱신 있고 무슨 갱신 있어요? 법정갱신 있죠? 지상권은 법정갱신, 자동갱신이 있었다 없었다? 응? 없었지. 거기는 약정이 있든 없든 최단기에서 적어도 그 기간은 뭐 해주니까 보장받는데 거기다 자동갱신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뭐야? 너무 강하게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못 뺏겨오기 때문에 최단기 그것 때문에 자동갱신이 없어. 근데 어디서는 전세권에서는 자동갱신이 인정됩니다. 무슨 갱신? 네. 2번의 법정갱신이 무슨 갱신이다? 자, 거기 보시면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은 적용이 없습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주인께서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언제까지? 1월까지 사이에 말이 없는 거예요.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뭐요?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인이 6월부터 1월까지 뭐가 없는 거야?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그죠? 그 기간이 만료가 된 때 전에 설정된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죠. 이 경우 기간은 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죠. 그럼 약정 없으면 제가 아까 무슨 단어랑 딱 세트다? 통고. 자동갱신은 뭐다? 통고란 용어랑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고하게 되면 주인이 통고하면 6월, 빌려 쓴 사람이 통고해도 6월 지나면 끝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동갱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통고.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갱신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니은 있죠?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겠죠? 근데 합의갱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등기해야 되겠죠? 네, 거기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넘기세요. 계속 넘기세요. 자, 279페이지 가세요. 자, 밑에 317조가 나옵니다. 전세권 소멸과 무슨 이행? 동시이행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3편 채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2편 물권의 유치권하고 3편 채권의 동시이행이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혹시 고치러 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자동차 고치러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그게 도급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야? 그럼 도급계약은 몇 편에 있는 거예요? 응? 채권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갑은 보수를 지급해야 되고 이쪽은 일을 뭐 해야 돼요?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보수 지급 이게 뭐가 되고 변제기 도래하고 일 완성하게 되면 이쪽도 뭐가 도래해요? 그래서 너변 나변이 무슨 뜻이에요? 응?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시 관계 들어가면 서로 항변권이 있죠. 무슨 권?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 청구권 노하는 권리가 뭐예요? 항변권. 근데 또 을은 이 자동차를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이 자동차 물건에다가 뭐 했어요? 아니 여러 가지 장치 사가지고 붙였잖아. 그럼 들어간 뭐가 있을까?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받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 받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그 유치권은 뭐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돌아야지. 이게 같이 돈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무슨 건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무슨 건 던져서 항변권 던져서 네가 뭐 줄 때까지, 보수 줄 때까지 나 이거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도 있고, 항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가지고 나 이거 네 뭐 할 때까지 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뭘 던지면 소유물 반환 점유를 내놓으라고 하면 을은 3편 채권의 동시이행 항변권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지고 2편 물건의 유치권 점유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근데 갑이 바깥에서 자동차를 병한테 팔아먹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병은 또 뭐야? 새로운 무슨 자예요? 소유권 갖고 있겠죠? 그러면 또 병이 와서 을한테 공격하겠지. 뭐가 바뀌었으니? 소유물 반환 청구 던지겠지. 이때 조심할 거, 위에 있는 항변권 가지고는 뭐 하지 못한다. 병한테 공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오운리. 이때는 뭐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물건이니까 이거 가지고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때 시험 문제에 이 채권을 뭘 갖다가 이 채권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없죠? 왜? 맨날 물건이니까 채권이니까 맨날 얘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다 던지는 걸로 착각하잖아. 이건 어디 소속이고 이건 물건은 이쪽 저쪽 다잖아. 됐어요? 그 뭐하고 뭐가 비교돼? 동시 이행하고 뭐하고 유치권. 그러니까 2편 물건에 뭐하고 3편 채권에 뭐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이 병존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바뀌기 전이라면 이것도 관계가 없는데 뭐가 바뀌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뭐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동시행은 뭐다? 너변, 나변. 무슨 관계? 동생 관계에 들어가면 서로 뭐가 있다? 항변권. 항변권의 주제가 뭘까? 항변권은 이게 나오면 항변권은 그 자체입니다. 뭐라고? 이 단어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 뭐다? 동시항변권 문제를 맞추고 싶으면 이걸 계속 입에서 반복하시라는 얘기야. 무슨 관계 들어가면 소송 전 실체법상 항변권은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전세권이 소멸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 주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목적물 인도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그러니까 말소 서류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출발을 뭘 했으니까. 등기하고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소 관련된 서류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네, 그것하고 무슨 관계 들어간다? 전세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다?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자, 전세권은 무슨 권은? 용익 물권적 전세권은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응?
왜 자동이야? 모르면 기타.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기타로 때려 하라니까. 그럼 자동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은 뭘 줘야 되고? 받은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반환?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생겼고, 을은 목적물 반환하고 뭐예요? 말소, 서류 반환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되고요? 이것도 변제기가 도래했고요. 이것도 뭐야? 변제기 도래했죠. 이때 쓰는 말이 뭐죠? 무슨 관계 들어간다? 그래서 동시행 나오면 너변, 나변. 동시 이행 관계 들어가면 서로 무슨 권이 있다는 사실. 항변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18조 들어가면 전세권자 경매 청구권 있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한대? 이 지체란 단어 동그라미 시고 이게 이행지체입니다. 뭐라고? 이행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서 전세권 목적물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 자, 목적물도 뭐 해야 되고 반환하고 말소 서류 이것도 뭐예요? 두 가지를 줬는데 이쪽에서 뭘 주지 않으면 하면 자, 바로 이제 뭐죠? 뭐에 빠져요? 이행. 지체가 뭐예요? 됐을 때 비로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책 사유가 있어야지 뭐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혹시 을이 목적물은 뭐 했는데? 반환을 했는데 뭘 하지 않고 서류는 주지 않았죠. 그러면 이건 뭐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슨 관계일 때는 서로 이행 지체 책임을 면제받잖아요. 그럼 뭐에 빠뜨리려면 내 거 다 던져서 안 주면 지체죠. 그때 뭐 들어간다? 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것?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만 딱 주고 목적물만 반환하고 서류 제공하지 않는 상태는 여전히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동생 관계는 지체가 아니죠. 그때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몽땅 줘야 하지만이 뭐가 된다? 이행 지체. 그래서 여기 기억에 이행 지체에 뭐 할 것? 빠뜨려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거? 경매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니은이 나오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들어갔네요. 자, 건물 전부에다가 뭐 설정했다? 네? 전세권 설정했다. 전부.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을까요? 응? 건물 전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경락대금 전부에 들어가는 무슨 권 행사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에서 배당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 전세권이 건물 전부가 아니고 건물 뭐일 때?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경매한다 이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경매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락대금 전부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은 뭐한다? 인정한다. 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니은에 B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건물 전부 경매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죠. 그러나 전부에 대한 뭐는 있다? 우선 변제는 다른 게 아니고 경락대금 들어가는 뭐다? 입장권. 어차피 경매하면 경락대금 전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 입장권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부를 경매하게 되면 그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는 거예요. 입장권은 있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여기? 이건 낼 이유가 없지. 뭐다? 무슨 변제? 기억하세요. 그럼 또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할까요? 살살 뭡니까? 살살 꼬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죠. 네? 이 일부가 뭐가?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면, 네? 전부 경매할 수 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맞을까 틀릴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약을 거예요. 건물 일부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으면 독립성 전체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많은 것 느껴지잖아. 안 돼요. 그래서 거기 C 있죠. C. C 뭐라고 씁니까? 목적물 분할이 불가능하여 전세권 목적 부분이 뭐죠? 경매 신청이 뭐 하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 건물 전부 경매 전부 입장할 수 있죠. 건물 일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경매는 안 되지만 전부에 대한 뭐는 있다? 입장권 있다. 또 꼬신다고 그랬죠. 그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전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금 일부 변제 받았을 때 뭐라고요? 전세금 일부만 뭐예요? 변제 받았다. 네? 네? 네. 전부 경매 가능하다. 맞을까 틀릴까? 가끔 전세금 일부 변제 받았을 때 전부 경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이때 여기다 쓰는 말이 뭐냐면 불가분성을 집어넣어서. 무슨 집어넣어서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를 전제로 해서 내야 될까요? 이걸 전제로 해서 뭐라고? 건물 전부의 전세권 설정했다. 그런데 전세금 뭐예요? 일부만 변제했어. 그럼 잔액에 남아있지.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요 말을 다 빼버리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 그럼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출제들이 얼마나 영약하는 거 보세요. 건물 일부에 뭐 설정했다. 응? 전세권 설정했다. 갑자기 여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붙여. 무슨 성?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부 경매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이건 무슨 이금이에요? 이건 전부에 설정했는데 전세금 일부만 줬잖아. 그럼 나머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어디다 붙여먹는 거예요? 전세금 일부지 무슨 일부가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장난칠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면 돼.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81쪽 가셔서 동그라미 4번 나왔네. 제목이 뭐죠? 그 부속물은 어디서 나왔더라? 부속물 어디서 했어요? 자꾸 모른 척하고 자꾸 하면 안 되고 부합에서 한 적 있어. 어디서? 부합. 책자가 어디 있더라? 247쪽 가볼까요? 247쪽 건물에 무슨 문제? 개축 문제. 임차인이 임대인 몹시 동의를 얻어서 뭐 했다? 종축했다. 종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면 기존 건물에 뭐 한다? 부합한다. 이때 키워드가 부합물. 근데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 독립성 있으면 부속물.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부속된 물건하고 뭐 부합물이나 뭐 한자사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구분 소유가 되면 부속물, 안 되면 그럼 여기다 또 붙이는 거야. 기존 건물에 저당권 설정됐다.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부속물에는 별개 것이니까. 됐죠? 그러면 부합됐을 때는 증축 비용을 달라고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네,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들어가서 필요비일까요? 유익비일까요? 네, 유익비 상한 청구권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속물일 때는 거기 무슨 청구권이 있어요?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럼 요걸 살짝 임차인 대신에 전세권자로 돌려서 설명드리면, 전세권자가 설정자 동의 얻어서 증개축했다. 독립성이 없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죠. 그럼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을까 없을까? 아까 필요비는 안 되던 무슨 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이게 만약에 뭐일 때는? 부속물일 때는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청권 공격하면 돼. 그러니까 임차인 대신에 뭐로 바꿨죠, 제가? 같은 거야. 그래서 그 281쪽 가시면, 몇 쪽 가시면, 맨 꼭대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밑에 3번은, 5번은 그러면 이 연결돼요? 아니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전세권자가 누구 동의 얻어서, 설정자 동의 얻어서 증축했잖아.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으면, 독립성 없으면 아까 부속물이야 부합물이야? 부합물일 때는 밑에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 가지고 달라면 되겠죠. 근데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가 되면 부속물. 네, 316조 들어가 볼게요. 1항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인해서 뭐한 때? 소멸한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뭐 할 수 있다? 이때 주인께서 부속 물건 매수를 뭐 하면?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하지 못한다? 설정자도 있네요. 자, 두 번째 전한 경우에 부속 물건이 설정자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데,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부속 물건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이게 동의죠. 이게 아까 뭐예요? 기존 건물 허락, 증축, 동의 얻어서 증축했죠. 그것이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밑으로 가서 무슨 청구로? 부합물 됐을 때는 유익비로 해서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청권으로 공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권 가지고 유치권이 됩니까?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이 됩니까? 유치권 공식 시작 어떻게?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지. 그럼 유익비는 뭐야? 기존 건물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그 유치권 되죠. 근데 부속물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부속물은 그 물건과는 독립된 물건이죠.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이란 말이야. 근데 그 물건과 독립된 물건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청권 들어가면 주인께서 yes, no 할 수 있을까요? 살게, 안 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무조건 사야 돼. 아까 지상물 매수청권도 뭐야? 갱신 청구했을 때는 yes, no 해서 선택할 수 있었지. no 했을 때 열받아서 들어가는 말이 뭐야? 지상물 매수청권은 yes, no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부속물도 마찬가지지. 에? 무조건 사야 돼. 그럼 질문할게. 지상물 매수청권 가지고 유치권 됩니까? 토지에다가 들어간 비용이에요. 지상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거 하면 안 된다. 부속물도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매수청권 들어가면 매매가 이루어진 거야.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좋아서 한 게 아니야. 무조건 매매가 된 거야. 자동적으로. 매매됐죠? 그럼 매매된다면 어떻게 들어가? 매매가 됐으면 물건하고 뭐하고? 돈하고. 그럼 뭐야? 돈 줄 변제기, 목적물 넘겨줄 변제기, 너변 나변 들어가네? 동시이행 항변권 문제로 풀어가면 되겠네. 부속물 매수청구까지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왜 안 된다? 그 물건과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되죠. 왜? 지거 아니야, 지거. 아니, 구분소는 지거 아니야. 지가 주인인데 뭐 거기다 유치권을 왜 해? 단, 지상물을, 아니, 부속물을 사러 갔을 때는 뭐가 됐으니까? 매매가 형성됐잖아. 매매가 되면 너변, 나변 들어가서 무슨 관계? 동시행 무슨 권? 항변권으로 간다는 게 판례 태도야. 판례 안 가도 돼. 그냥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거기 지금 제가 다시 또 281페이지 뭐하고 뭐를 연결한 거예요? 부속물하고. 그러니까 임대차가도 이게 똑같아. 임차인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 거긴 필요비까지 있겠지. 전세권은 뭐는 없지만 무슨 비? 있잖아. 부속물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속물하고 뭐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무슨 비는 없고 수선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없고 뭐만 있고 임차인은 수선 유지를 주의하는 거니까 뭐도 있고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세권은 뭐에다 집중하세요? 전세금. 거기에 집중하셔서 풀어가세요. 네, 다음에 이제 유치권 가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 네, 유치권. 자, 소유자 갑 있고요. 유치권, 을, 유치권자 점유 있죠? 그럼 유치권 공식을 중앙에 적어놨네요.
갑의 물건을 을이 뭐 하다가 그 물건에다 들어간 뭐예요? 채권. 그러니까 권리금은 관련 없지. 점유중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지. 보증금 관련 없잖아. 되세요? 지상물은 그 물건과는 독립된 거지. 부속물도 독립된 거지.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안 돼. 근데 이제 임차냐 전세권자가 뭐예요? 비용, 유익비, 필요비 이런 거 가지고 뭐가 가능하다? 유치권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채권이 변제된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 인도할 권리가 뭐예요? 발생하죠. 자, 이거 할 때는 제가 니코틴 살인사건 가지고 주로 얘기했어. 갑등기, 을등기, 매매, 병등기, 점유. 을이 갑을 살인해가지고 상속등기가 무효등기죠. 무효등기니까 병도 무슨 등기야? 그러니까 조카가 와서 하는 얘기죠. 무효니까 너도 뭐다? 무효.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조카가. 뭐 등기 지워, 방해 제거. 뭐 내놔? 점유 내놔. 반환을 요구할 때 그 물건 관련된 들어간 비용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들어가죠. 그럼 조카하고 그 병은 계약한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 갑은 소유권은 있어도 무슨 자가 아니라는 것. 유치권 설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점유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을이 현재 뭐 하다가 저 갑한테 직접 점유주는 간접 점유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을이 현재 뭐 하다가 갑한테 직접 점유주는 그건 인정 안 하고 갑이 아니고 누구요?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한테는 절대 네버 뭐 주면 안 된다? 점유를 주는 순간 끝납니다. 자, 320조 공식 들어갑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한 사람? 점유 시작하겠죠. 그 물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을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생겼을 때 유치권자가 되죠. 두 번째 항 전환규정은 점유가 불법행한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유치권이 있어요? 이유는? 아니. 조문에서 물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건 속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으니까. 유치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라는 거? 점유. 그래서 밑에 성질의 점유 물건성에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를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도 소멸한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못 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 204, 205, 206조만 인정되며 성질상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은 절대 못되지 않는다. 즉 점유가 못 당하면 침탈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 중 점유권에 반한 청구권이 있죠.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내 점유를 뭐하면 본권 유치권도 뭐한다? 같이 부활한다. 그런 뜻이죠. 자, 가로 2번에 1번 체킹하세요. 무슨 담보 물건이다? 그러면 담보 물건의 저당권은 약정이 되겠죠. 전 약정. 저당권 약정이죠. 근데 뭐는? 유치권은 약속 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다? 법정 담보 물건. 네, 넘기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가로 2번에 목적물 점유 있죠.
그 조문 따라간 거예요.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 뭐 한다? 소멸하죠? 그럼 상실 위에다가 부활을 쓰면 어떻게 될까? 유치권도 부활하겠네. 그러니까 점유만 살려내면 본권, 유치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몇 조 있어요? 204조 가지고 뭐만 살려내면 본권, 유치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은 있지만 유치권, 물청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도 보세요. 유치권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뭐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 아까 갑 있었죠? 그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에 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가로 4번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왜 유효? 그렇지. 지상권이 아니니까 유효.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292페이지. 자, 그 맨 밑에 4번 있을까? 4번에 1번 권리금 반환 청구권. 유치권 인정 안 합니다. 다음 293페이지 맨 위에 2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 유치권 안 되죠. 또 임대인의 배신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가지고도 유치권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부속물 매청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치권 공식이 뭐죠? 그 물건을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 뭐 그것도 정 하기 힘들면 글자 맞추기로 하세요. 뭐 맞추기로? 뭐하고 거기 뭐하고? 권자하고 누가 글자가 안 맞네. 안 되면 이거라도 뭐 기억하기 어려워요. 뭐 가지고 또 보증금 가지고 글자가 안 맞네. 또 뭐? 손해배상 글자가 안 맞네. 또 뭐 지상물도 유자가 안 맞고 부속물도 되는 건 뭐야? 필유는 뭐야? 그래서 나중에 또 싸워. 필요비는 또 안 된대. 유효하니까. 그게 아니죠. 필요비든 유익비든 뭐 하다가. 이거 무슨 건 되는 거야,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293페이지 5번 있어요? 파란 글자 뭐 있을까요?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먼저 뭐하고 발생하고 그 이후에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 취득한다고 돼 있죠. 이걸 풀어드리면 현재 점유, 네? 비용 들어갔죠? 당연히 유치권 인정돼야 안 돼요? 됐죠? 현재 점유, 현재 채권 가지고 앉으면 당연히 유치권 들어가지. 근데 과거 채권 있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 현재 점유 중 발생한 현재 채권 가지고 당연히 무슨 권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채권이 있고 현재 그 물건을 우연히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게 판례 태도야. 점유 관련 채권이 아니고 뭐다? 물건 관련 채권이라고. 뭐라고? 물건을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된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는 게 아니다?
현재 채권만 가지고 유치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무슨 채권 가지고도 무슨 건 유치권 인정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야.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네, 294페이지 갑니다. 자, 322조 1항 색깔 집어넣으세요.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사실. 뭐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물상대의성을 인정 안 한다는 거. 뭐라 한다? 자, 갑의 건물 관련돼서 자, 여기 A 채권 있어서 이 사람은 저당권을 붙은 상태고 B는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인정 중이다. 차이가 뭐죠? 요거는 이 채권은 둘이 뭐 한 거예요? 이건 합의해서 돈 빌리는 계약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고 요거는 계약관계 관련된 채권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특징이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지요. 자, 저당권자 우선 변제 인정할까 안 할까? 네? 우선 변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인정하지 않죠? 완전 반대네. 여기는 법정이 아니고 약정이고 여기는 법정이고 여기는 본권은 있는데 뭐라 하지 않고 얘는 운명을 같이 하죠. 여기는 그래서 경매에서 입장해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 뭐가 생명이기 때문에 점유. 자, 이 집을 불내겠습니다. 이 집이 불났어. 예? 자, 여기 유치권자의 태도. 불 구경, 불 끌어가. 왜 불 꺼야 돼요? 초면이니까 불 끌어가야 되겠지. 이 사람 뭐잖아요. 불 끌어가야 돼. 불을 끌어갔지만 역부족. 다 날라갔어. 자, 저당권자는 길 가다가 뭐야? 불 구경 가요? 불 끌어가? 불 구경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인이 화재 보험을 들어놨네. 뭐 들어놨다? 화재 보험금 뭐가 있을 것이다. 청구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의 입장권은 원래 어디 들어가는 입장권이야?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죠. 그죠? 그럼 경락대금 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쪽 들어갈 것을 어디로? 변형된 가침으로 들어가지. 이런 걸 물상대의라고 그래. 물상, 물건 위로 뭐 한다? 대신해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야. 근데 유치권자는 아예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으니까 뭐야? 여기에 들어가는 원래 입장권이 뭐야? 없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입장권 인정이 안 돼요. 그렇다고 채권이 사라진 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건 뭐야? 유치권 없는 뭐야? 채권. 이거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무슨 권은 인정하는데 경매권은 인정하는데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96페이지 가셔서 324조 1항 색깔 칠하세요. 네. 유치권자는 무슨 주의로? 그러면 이 반대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밑에 있죠. 선관주의라고 그러죠. 반대말은 뭐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그러면 자기 재산 동일한 주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게 센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거는 극과 극을 달린다는 거 뭐 한다? 애지중지할 때는 진짜 잘 보관하고 필요 없으면 방치하는 거. 선관주의는 평균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평균치. 극과 달리면 안 돼. 자, 중개업자는 사물을 처리할 때, 뭘 처리할 때? 자기 재산 동일한 주의일까? 선관주의일까? 그렇게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자, 소유자는, 무슨 자는? 내 거죠? 무슨 주의가 아니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자, 남자들, 자기가 꿈꾸던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가 어디 있을까?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갑자기 새벽 1시에 눈이 떠집니다. 갑자기 어떻게 하죠?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지. 아주 뭐야?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거기 톡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자동차 가서 살짝 부딪혀서 뒤를. 그럼 어떻게 해요? 통째로 또 갈아버리지. 왜? 소중하니까. 그렇게 극과 극을 하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자동차, 기계 세차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야? 그 다음부터 주의력이 뭐야? 떨어져. 극과 극이요. 근데 선관주의는 뭐라고요? 평균적으로 생각하세요. 기억하는 방법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을게요. 이렇게. 여기 갑의 건물이 2층짜리를 만들어 놓고, 네. 갑이 위는 주거로 사용하고, 1층은 동물병원을 해요. 무슨 병원이요? 자, 을은 있습니다. 갑은 A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 키울까요? 아주 극진하게 집에서 키우다가 이것이 말을 안 듣네. 갑자기 이 바깥의 개집으로 뭐예요? 네, 쫓아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뭐가 됐죠? 극과 극.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죠. 가끔 묶어놓고 뭐예요? 가끔 발로 차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자, 을의 B라는 강아지가 아파서, 예? 동물병원에 뭐 했다? 입원했다. 뭐 했다? 자, 그러면 이 갑은 이 강아지에다가 이제 강아지를 뭐 하죠? 아니,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강아지에다가 들어간 비용 있어, 없어? 그 뭐요? 취업이 달라는 뭐가 있어서? 무슨 권 행사 중? 동물병원은 강아지들은 예쁘다, 귀엽다 하면 안 돼요. 이 주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파서 어디 들어가? 병원에 들어가. 그러면 사람에다가 들어간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치료비 있어, 없어? 병원에서는 사람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왜요? 사람 물건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근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물을 너무너무 뭐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강아지를 물건을 취급하는 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은 뭐다? 물건.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열받죠. 이 B라는 강아지를 열받으니까 이 바깥으로 튕겨서 여기다 묶어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무슨 주의로? 들어왔을 때 그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내 거면 가능해. 내 게 아니죠? 무슨 주의?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
임신인 강아지가. 그러면 이 강아지가 뭐가 되고요? 원물이 되고. 이게 뭐야? 이 사람은 이 새끼 강아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 앞페이지 가봅시다. 295페이지. 323조 과실 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겠네. 그러나 과실이 뭐가 아닌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새끼 강아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경매 집어넣는 건데. 와, 강아지도 경매하는가? 해, 진짜 해요. 그럼 여기는 경매했을 때 뭐, 여기 무슨 다른 채권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동물병원장 가서 대금을 뭐예요? 치료비를 뭐예요? 이렇게 충당할 수 있죠. 충당 순서가 어떻게 돼? 이자에 먼저 충당이야? 원본에 충당이야? 이자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본 충당한다. 그런 얘기야. 됐어요? 네. 그래서 무슨 주의하고 선관주의하고 자기지산 동일한 주의.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이게 극과 구로 하면 안 되고 평균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중개업자도 이게 아니에요. 중개업자도 이거라면 나는 유치권 공부한 적이 없어요. 나 유치권 몰라요. 그럼 면피될까 안 될까? 유치권자가 중개업자가 유치권도 모르고 중개하면 그건 면피 안 돼요. 무슨 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들어왔을 때 그 상태 유지시켜줄 의무를 가지고 보관하다가 돌려줘야 되지. 거기다가 자기 애들이 거기다 막 벽지에다 그림을 막 그려놓으면 내 거면 관계없지. 그러니까 임차인도 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로 가는 거예요? 이건 내 거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됐어요? 네. 자기재산 동일한 주의하고 뭐하고 선관주의 비교하시고 다음 297페이지에 328조 몇 조요? 328조.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인해서 뭐한다? 그럼 점유가 부활하면 유치권도 부활하겠죠? 그럼 여기 특징이 뭐예요?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물청은 뭐예요? 없어. 그걸 깨달은 분은 얘기 당연한 거고 그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한 말을 계속 반복할까? 유치권 어느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시험 문제가 암기해서 맞히는 문제는 몇 개 없고 본인이 뭘 해야지만이 9월달 가서 여러분들이 민법 어느 정도 뭐 20개 정도만 제대로 맞출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른 2차 과목 하는데 굉장히 뭐다? 거기다 전력 질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9월 오기 전에 1차 과목에서 한 과목하고 2차 과목에 한 과목 정도는 자기가 뭐 해야 된다? 좀 힘을 키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과목 갈 때 좀 뭘 하지 않고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죠. 근데 9월달 가서 민법이 지금 흔들리면 2차 공부하다가 다시 또 어디로 와야 돼? 요거 또 하면 또 뭐가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또 가면 또 뭐가 도망가고 맨날 도망가도 정리 자리 잡다면 헤매는 거야. 그래서 1차에서 하나 하고 2차에서 뭐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다 집중해서 그걸 점수를 뭐 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저기 유치권하고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변권이 있죠? 크게 할게요. 그냥 유치권은 소속이 어디고? 물권이고 항변권은? 채권이야. 쌍무계약의 특질이 동시이행이야. 그럼 아까 제가 두 가지 아까 뭐 가지고 있었어? 자동차 고치러 가서 그러면 카센터 주인은 동시이행 모두 있고
항변권도 있고 뭐도 있다. 유치권 있죠. 그러다 주인 안 바뀌면 뭐 항변권도 좋고 유치권도 좋은데 만약에 뭐가 바뀌면 뭐로 공격하지 말고 뭐로? 그만 질문할게.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볼게. 만약에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니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안 줘. 그래서 뭐 가지고?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만약에 무슨 권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아니 주인 바뀌거나 말거나 계속 뭐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채권 행사할 수 있어? 새로운 주인한테? 없다 그랬잖아. 내가 뭐 갖고 있다가 채권 가지고 유치권 있다가 주인 바뀌면 뭐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공격하는 채권은 안 되잖아. 그러면 임차는 뭐라는 거야? 네가 뭐 할 때까지? 네가 주면 나가고 안 주면 날 것까지 뭐 한다? 돈 달할 수는 없어.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인정되면 돈 뜯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는 뭐가 아니고 유치권이 아니고 계약의 동시행 무슨 권? 항변권이잖아. 그러니까 뭐 바뀌면? 항변할 수가 그냥 쫓겨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도록 해서 만든 법은 무슨 법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유치권하고 항변권 기본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저당권 할게요. 집에 가시려고요? 아니, 잠시만 쉬었다가 저당권 조금 할게요.